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모두 발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래서 아이를 미국서 교육을 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라고 하면 공교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공교육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뭐 교수 자제나 혹은 또 상위총 자제는 한국의 공교육을 떠난다라고 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더 황폐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공립학교를 나왔고 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은 또 한국 공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국 공교육을 좀 배우자 이 운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이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PPT를 좀 보여드릴까요? 그동안에 장관,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문제로 낙마를 하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셨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정치인이나 또 장관 논문 표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교육부 장관은 달리 우리 국민들이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될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고요.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의 표를 좀 세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자 학위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그 표가 유사한 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소위 이공계 논문에 있어서 표는 실험의 핵심적인 서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술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표가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제자의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네,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있고요. 학생과 또 교수가 공동 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후보님의 경우에는 후보님이 1저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저자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주도한 분이 1저자가 되는 것이고 교수님은 교신 저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왜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1저자로 들어갔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동 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1저자로 들어간 것이고 1저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후보님이 1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학위 논문이 취소돼야 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1저자가 되는 것은 방금 전에 연구재단 말씀도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실험이니까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예, 실험의 기본적인 피험자하고 같이 이렇게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입회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네, 학생이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전혀 그러면 아닙니다. 후보님이 연구 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연구 지금 노트 국가 쓰죠. 과제의 네. 경우에는 연구 노트를 3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연구 노트를 쓰셨어요? 당연히 이 학생들이 연구 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그런 연구들을 네. 다 저장을 해서 기록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말씀 자체가 학생들이 내가 따온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그 실험을 한 학생이 1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이공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렇지 수가 있고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일 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구 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의 그러면 학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 제기도 사실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지요. 네, 그런 부분을. 좋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양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가 따온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수행해도 그것은 학생이 일 저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소위 이공계의 논문서는 관행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점심시간 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공계 교수님들이셨어요. 이공계 교수님들 말씀은 내가 가서 연구 과제 따와서 학생들 연구시키고 학위 논문 쓰게 하고 그리고 일 저자 만들고 나는 교신 저자 했는데 이렇게 산 우리는 바보냐 이런 말씀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합의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공계의 기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공계 교수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수와 제자가 합의한다라고 하면 교수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이 때문에 제자를 일 저자로 해주고 교수는 이 저자 다시 말해서 교신 저자로 한다. 이것이 이공계 교수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 저자여야 한다면 연구 노트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셨는데요. 앞에서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연구 노트는 학생이 썼다. 나는 수첩에 썼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본다면 연구는 아마 학생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5년간 수주한 연구 과제 숫자가 60개이고요. 수주액이 28억 좀 넘더라고요. 학교로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한 교수님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학생과 교수가 어떻게 이 성과를 나누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백승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논문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PPT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2004년 4월에 발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호 색채 조사 및 분석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먼저 발표되고 백승화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석사 논문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월 숫자는 몇 개월 차이여서 같은 랩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같은 연구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석사 논문 쓴 학생 이름은 학회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건 다시 말하면 석사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해서 논문을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석사 학생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냥 뺏겨 쓰는 것을 학위 논문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연구재단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의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가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부정행위의 연구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재단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학생의 논문을 교수님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거 뺏겨서 저 안에 표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10개의 표가 동일하고요. 6개의 그림이 동일하고요. 안에 인용 문구와 결론과 본론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석사 학생도 같이 논문에 공저자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석사학위 논문 지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제자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네.
기억합니다.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네, 더듬어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을 그럴 리가 지도하셨기 없고. 때문에 금방 기억은 안 나실 테니까 네, 답변을 그런데다가 나중에 주시면. 그렇게 제자가 쓴 논문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 제가 여기 네. 그래프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2018년 논문의 경우에도요, 한국조명전기학회 전기설비학회에 제출한 논문과 색채학회 논문이 또 이거 역시도 두 논문이 굉장히 유사해서 사실상 이게 논문 쪼개기가 아니냐 혹은 원문 재활용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요. 두 논문을 제출한 시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크로스 체크가 사실 이 논문만 가지고 언론에서 50몇 차례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쾌글레어와 피로감이라는 말을 평가 척도로 서로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이 가져오신 자료에는 실험 환경, 실험 세팅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같은 실험 세팅을 활용해서 한쪽은 불쾌글레어 평가를 했고 한쪽은 피로감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쾌글레어라고 하는 거는 이 방에서도 불쾌글레어가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쳐다보고 눈에 들어오는 광원의 빛의 양에 따른 불쾌감, 물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피로감은 그 불쾌글레어로 인해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감정을 피로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실험이 전혀 다른 평가 척도와 그러니까 세팅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실험 장치 내에서 실험 환경 내에서 모든 조명 조건은 같지만 결론은 그 불쾌글레어를 하기 위한 불쾌글레어는 국제적인 또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실험을 했고 그것이 정신건강에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 평가를 똑같은 환경에서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환경이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실험이 이루어졌고 같은 실험 장치에서 하다 보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논문 제출이 된 거고요. 저 논문을 설비학회에 냈고 하나는 색채학회에 냈는데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거의 모든 논문이 건축학회 아니면 색채학회, 조명학회를 성격에 맞게 분리를 하는데요. 거의 그거를 형평성 있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저게 쪼개기도 아니요. 쪼개지 않았으니 다른 학회에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일부러 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논문입니다. 네. 앞에서 김대식 의원님의 답변에서 라이스를 희생시키지는 않고 그 라이스도 발전시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같이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예산이 순수하게 새로운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서울대의 학생 1인당 6,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조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 예산을 그렇게 늘릴 수 있나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더 늘릴 자신이 있으시면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많이 강조하신 말씀 가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적어도 두 따님은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그 고등기술학교가 연간 1억 원 정도 든다 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요. 사실 대학교나 석사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대학교인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생활비까지 하면 연간 1억 원 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는 들고요. 안 들었습니다. 네? 훨씬 작은 액수로 보낸 걸로 기억합니다. 라이스도 역시 또 비싼 학교인 라이스는 굉장히 싼 대학입니다. 물론 텍사스가 조금 싸긴 예. 하지만 그러나 라이스는 사립학교여서 $20,000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대학교 석사까지 다 한다라고 하면 9년간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석사까지 하면 두 딸을 9년간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정말 보통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박사학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지원한 돈은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장녀와 차녀가 각각 재산이 1억 원 가까이 있어요. 예금과 주식을 합치면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특히 박사학위 중인 학생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돈을 받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대부분이 박사과정에 받는 돈은 학비 내고 생활하면 딱 맞는 돈을 받게 되는데 여윳돈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세금 신고를 한 영역인데요. 10여 년 전에 약 4천만 원에 관련된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딸한테.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하고 그 액수가 포함된 액수고, 그 이외에는 큰딸의 경우에는 연구원으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2년 정도. 이제 그런 거지 제가 여유 있게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그 큰딸은 연구원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둘째 딸은 포스트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보다는 조금은 더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의 돈을 보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님 말씀이 미국 교육을 경험했기에 미국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초기에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좋은 점으로 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8학기를 다 하지 않고 학점을 웨이브 받아서 7학기, 6학기만 다닐 수도 있었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지금 교실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교 학점제인데요. 이 고교 학점제가 미국의 AP 제도를 변형시켜서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AP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P 제도를 경험하고 그것이 마치 좋다고 한국 교실에 들고 와서 한국 교실에서 학생들은 여기에 적응할 수 없고, 교실도 혼란하고 교사님들도 혼란하고 학부모님도 답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제도를 정말 쉽게 가지고 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귤이 어디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저는 환경에 맞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 드리겠는데요. 후보님 논문을 보니까 144개 논문이 인간 대상 실험을 한 논문이었습니다. 인간 대상 실험이었는데 대부분 이 실험자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생명윤리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또 그 대상 실험에 대해서는 IRP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칙에 따라서 모았습니다. 네, 그 건축학과 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있었나요? 네, 같이 포함했습니다. 네, 건축학과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인간 대상 실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그 학과 학생에게 와라 이렇게 했을 때 안 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제3자 입회하에 자발적 동의서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혹시 쓰셨습니까? 동의서는 다들 썼습니다. 자발적 동의서, 제3자가 입회해서. 삼자가 입회하진 않았고요. 자발적 동의서는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 대상이 될 때는 동의서를 써야 하지만 교수가 각지로 자기 학생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회가 필요한데 그런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 동의서는 있었기 때문에 IRP에서 승인을 해줬던 거고요. 모집 공고를 했고 관심이 있었던 건축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거고, 아무래도 같은 과에서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학생들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IRP에서도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승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님께서 미국의 AP 제도를 바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거를 한국에 바로 도입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큰 경험이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교육에
교육의 방향을 넓게 이해하고 선진 사례로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거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응하겠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대전에서 나오시고요. 또 충남대를 나와서 동경공업대를 거쳐서 다시 충남대에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역 인재로서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올해 초에 굉장히 정말 아픈 교육 현장에서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하늘이. 네, 그렇습니다. 김하늘 양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또 2023년에는 김하늘 양의 경우에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요. 2023년에는 교사가 2019년부터 4년간이나 민원을 받다가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모두 발언에서도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학교가 안전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조치들, 그러니까 뭐 소극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뭐 CCTV 설치에 대한 거, 또 의원님들께서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그 돌봄 교실 근처뿐만이 아니라 출입구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데 CCTV를 설치하자, 뭐 그런 방법부터 네, 일단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법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사실 네. 이 돌봄 교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돌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면에서도 돌봄 교실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돌봄 교실에 대해서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치게 노는 것 위주이지 공부를 안 가르쳐서 이 불만이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한편에 있어서는 수요가 많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파악하면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걸로, 80도 이상의 굉장히 기대가 높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와 같이 놀이 위주로 되고 있다라는 현실은 또 오늘 의원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과 말들이 나오는지 제가 장관이 된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